안녕하십니까. 리뉴젠 경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크리스찬 금융 문맹 탈출 2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돈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몬이 우리에게 5가지 권세를 부리는데 거기서 이겨내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 문맹을 탈출하려면 제일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 어떤 놈인지, 그래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는 게 기본인데, 자, 제가 연구한 이 돈의 속성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돈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청지기가 되는 첫걸음이다. 자, 사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제적 자유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고 금방 절대 잊어먹지 않는 중요한 개념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칙연산입니다. 1학년 때 배웠나요? 예. 뭐죠? 사칙연산이 4가지인데 첫째가 뭐죠? 더하기, 벌기죠. 돈은 맨 처음에 우리가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빼기, 쓰기죠. 불리기, 곱하기죠. 그 다음에 나누기, 돈을 나누는 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빌리기. 이 5가지가 돈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돈 벌기 습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돈을 버는 습관은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돈은 일과 땀을 통해서만 생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이 생긴다는 이 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죠? 일확천금. 그렇죠? 한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복권. 복권의 대명사가 뭐죠? 로또. 로또를 우리가 삽니다. 로또를 사는 이유는 뭐죠? 인생 역전.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역전하십시오. 뭐로? 한방으로. 그래서 복권을 삽니다. 자, 제가 복권을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게 숨어 있더라고요. 복권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죠. 확률과 통계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통계. 복권의 당첨 확률. 통계가 아니라 확률이죠. 복권의 당첨 확률이 얼마일까요? 무려 814만 분의 1입니다. 와, 그냥 쉽게 말하면요, 814만 번을 어치를 사야, 814만 번을 복권을 사야 한 번 당첨된다는 거예요. 자, 이 확률은 뭐랑 비슷할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3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을 확률.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맞출 확률. 그리고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가 한 달 간격으로 내리 벼락 맞아 돌아가실 확률. 이게 814만 분의 1이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로또는 없다. 이게 돈 버는 습관의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즉, 일확천금, 로또 이런 걸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뭐죠? 주식, 한방. 비트코인은 더해요. 부동산. 이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한방. 한방으로 인생을 해결하려는 이 생각.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34년 이 일을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열심히 꾸준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아야 그것이 또 내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벌었으니까 마이너스 써야 되겠죠. 어떻게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쓰느냐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한번 채워볼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버는 거는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요. 대신 쓸 때는요,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옳은 일에, 제대로 된 일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잘 쓰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의 방법. 필요냐, 욕구냐. 이게 잘 쓰는 습관입니다. 이게 몸에 딱 배면요, 우리는 함부로 돈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빚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했죠. 일단 구입하고 할부로 갚는 이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서 물건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쓰는 습관을 길들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이게 하차했지만 이런 프로가 있었죠.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뒤에 가훈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돈은 안 쓰는 거다. 돈을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보면 막 환장해서 쓰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자, 이렇게 안 쓰고 아껴서 모은 돈을 이제 불려야 되잖아요. 돈을 불리는 방법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를 통틀어 돈을 불리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 저축과 투자.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축과 투자는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이 100%입니다. 원금 보장 100%예요. 그 대신 이자는 낮아도 너무 낮겠죠. 낮은 수익률. 그래서 저축은 안전하지만 이자는 적다. 그러면 투자는 안정성은 제로예요. 빵이에요. 원금 보장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수익성은 높을 수 있어요.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 낮은 이자, 이런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럼 다들 그래요. 투자 이래요. 아닙니다. 저축과 투자를 골고루 두 가지를 다 잘 병행해야 됩니다. 자세한 건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중요한 습관은요,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가진 돈을 나누는 방법, 또 어릴 때부터 남과 나누는 습관,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가장 큰 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습관을 길들여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우, 나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할래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재벌들 왜 기부 안 하나요? 한다고요? 얼만큼 하나요? 진짜 눈곱만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 보셨죠?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가지고서는 평생 모은 돈
30억을 다 기증하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분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모아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나누는 습관은 세금, 헌금, 기부. 세금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율 뭐예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 그래요?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 많이 좀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자. 복지죠. 두 번째, 헌금. 지난주에 지난번에 이 헌금 얘기했죠? 헌금은 드리기에 기꺼이 드리고, 11조는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예요. 여러분, 저는 12조를 하기를 원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 10분의 1은 기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선교사님, 또 어려운 목사님들, 개척교회, 또 감사헌금, 구제헌금 뭐 이런 식으로 남을 도울.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누구 이제 가수 션 백 몇십 명을 매월 돕고 있다면서요. 저도요 지금 25군데를 돕고 있어요. 제 목표도 100군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요, 여기 가장 큰 투자라고 제가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삶이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이 또 돈도 채워주세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구체적인 제가 그 통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간증을 할 테니까. 여러분,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 찹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 찬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빌리기. 탈무드에 보면요, 빌리는 건요,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가려우면요, 긁어요. 시원하죠? 좀 있으면 어때요? 더 가려워요. 더 긁어요. 더 가려워요. 그래서 피가 나요. 박박 긁어서. 빚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빌리면 당장은 시원해요. 근데 이걸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낳아서 파산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돈 빌리기 쉬운 환경이라고 얘기했죠. 빚권하는 사회예요. 대출, 할구부금의 신용카드, 이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출은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다. 적당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부구매 하지 말고 모아서 사라. 신용카드는 없애고 체크카드로 만들어라. 자, 이게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이 돈의 속성이 빌리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돈을 빌리기 전에 두 가지 꼭 필요한 건지 한 50번, 100번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내가 갚을 건지, 갚을 계획은 있는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시기 바란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돈을 불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저축과 투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앞에 보셨던 표에서 안정성은 100%, 수익성은 너무너무 낮아. 저축은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금융기관이 주체입니다. 즉, 금리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결정한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뭐 한 4%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4% 했어요. 은행 금리는 예를 들어서 2%예요. 자, 물가가 4%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 마이너스 2%.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요, 1년이 지나면 내 돈은 2%가 줄어든 거예요. 돈의 가치가.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시간의 화폐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아. 그럼 내 돈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계속 4% 오르잖아요. 한 30년 지나면요. 그 돈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이 답이 아닌 거예요. 저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투자는요, 능동적이고 개인이 주체예요. 내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방법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병행해야 돼요. 병행. 자, 그러면 저축이 뭔가? 저축을 이해하기 전에 금융상품의 3대 속성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문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금융상품은요, 안정성, 원금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안정성이라 그래요. 두 번째, 이자가 높으냐, 낮으냐. 수익이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수익성. 세 번째, 황금성. 내가 원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느냐, 묶여 있느냐. 이런 차이죠.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씩을 묶어서 만들어요. 아까 봤잖아요. 저축. 대표적인 예금과 적금은요, 안정성은 100%야. 수익성은 거의 꽝이야.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은 안정성은 빵이야. 근데 수익성은 높아. 그리고 여러분 월급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죠. 그거는 수익률이 진짜 없어. 거의 0.1. 그런데 내가 1년 맡겨두면 2%야. 20배나 높잖아요. 즉 묶어두면은 자유롭진 못하지만 이자는 많이 준다. 이게 황금성이에요. 자, 이 3대 속성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저축은 뭐예요? 안정성 100%, 수익성 거의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은 안정성 0%, 수익성은 높을 수 있다. 그 대신 황금성은 적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저축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적금과 예금인데, 적금과 예금을 구별해 볼까요? 자, 똑같이 표면금리는 2%예요. 근데 적금은 매달 넣어서 12개월 가는 거고, 예금은 한 번에 딱 넣어서 1년 12개월 가는 거예요. 자, 적금은 매월 100만 원씩 12번 내는 거고, 예금은 12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볼까요? 적금 이자는 12만 9천 원이 나와서 세금 이자 떼고 나면 세후 수익이 11만 원. 예금은요, 24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20만 3천 원, 예금 이자는 세후에 20만 원. 어이? 두 배가 다 차이 나네? 이게 적금과 예금의 차이인 거예요. 즉, 적금은요, 예금 대비 반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적금 첫 달을 냈죠? 첫 달을 낸 거는 이자를 어떻게 줘요? 2% 곱하기 12분의 12. 왜? 12개월 묶여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낸 건 11개월이죠? 세 번째 낸 건 10달이죠? 마지막 12개월째 낸 거는 뭐예요? 한 달 있었잖아. 12분의 11이야. 이거를 평균화시키면 실질 금리는, 평균 이율은 1%, 실질 이율은 0.9.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적금 금리는 표면 금리보다 실질은 반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적금은 이렇게 삼각형이야. 그 삼각형의 면적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나누기 2를 항상 해야 돼요. 예금은 100%다. 이게 적금과 예금의 차이니까 이걸 잘 알아서, 그러니까 적금이 만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투자는 뭐냐? 올바로 투자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선택 A.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이 31일이에요. 근데 내가 매일 1,000만 원씩 주겠대, 이 주인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A 조건이야. B는요, 첫날은 1원이야. 둘째 날은 2원이야. 셋째 날은 4원. 이렇게 2배씩 올라간대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A 방법을 선택하면 그냥 똑같이 1,000만 원씩 31일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3억 천이지 뭐. 그쵸? 근데 첫날은 1원, 둘째 날은 2원, 셋째 날은 4원, 8원, 16원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은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A를 선택하는 게 아니 1원, 2원, 4원 가는데 어느 세월에 가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A를 선택하면 3억 1천, B를 선택하면 21억 4,700. 몇 배예요? 7배야. 왜 그럴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B에는 복리가 일어난 거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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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눈사람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 산에서 눈사람을 굴리면 내려오면서 눈덩어리가 집채만해져서 집채만해졌잖아. 3억 천과 21억, 7배가 커졌잖아요. 이게 달리와 복리의 차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달리와 복리의 차이, 이걸 이해하는 게 시간의 화폐 가치를 이해하는.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매월 10만 원, 5만 원씩을 꾸준히 저축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나.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국민연금 31년 했다고. 지금 몇 살이에요? 뭐 20살? 30년 하면 얼마? 50살? 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64인데 나보다 젊을 때 한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복리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상품 속지 마세요. 다 복리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서 뭐 이 상품은 뭐 복리니까 좋아요. 웃기지 마세요. 다 복리야. 괜히 뭐 복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속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투자와 투기.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간단해요. 투자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투자는 어떻게 돼? 봄에 이렇게 이랑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벼는 이렇게 가서 심고 물을 대고 또 뭐 관리하고 뭐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또 뭐 가서 또 곡식을 털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투자예요. 노력과 인내, 땀과 기다림. 성경에도 보면요. 이게 투자가 성경적인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잠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게 투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는 안 기다려.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해. 그 대신 일확천금을 노려. 하는 거 딱 하나 있지. 복권방에 가서 복권 긁는 거야. 그렇죠? 잠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투기는 만번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투기는 만번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까 했잖아요.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평생 명심해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 유혹을 못 참아서 인생 역전, 인생 한방. 그래서 계속 복권을 사거나 투기를 하거나 요즘은 말도 못합니다.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이런 거예요. 한방. 확 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34년 금융 일을 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돈을 열심히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러셨냐고요? 저는 그래서요. 집도 장만하고 애들도 다 교육시키고 연금도 다 준비했고 제가 살아보니까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지식이 있는데 투자에는요. 직접 투자와 또 간접 투자가 있어요.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뭐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내가 다 직접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랑 해요? 주로 이렇게 증권회사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뭐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복덕방에 계시는 부동산 계시는 분들. 자, 마치 요트에 나랑 그 사람이 둘이 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접 펀드는요, 그렇지 않아요. 크루즈 같은 큰 배에 보세요. 선장 있죠. 그 가판원, 기관수, 조타수 이런 배를 운행하는 전문가들이 쫙 있고 거기 또 승객도 막 몇천 명이 타요. 자, 이 두 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평온한 바다를 건너갈 때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차이를 느끼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을 때 이렇게 큰 배는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왜?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요트에 둘이 타고 있어.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질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요트가 높겠죠. 그래서 직접 투자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투자, 특히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비교해서 분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저녁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 개인이 샀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날이 없어. 전쟁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이에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하고 싸워요. 마치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과 여의도나 명동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첫째, 정보력. 뛰어나요? 분석력. 자신 있어요? 세 번째, 절대 시간 많아요? 없잖아요. 세 가지가 다 딸려. 그러면 백전백패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투자하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요, 항상 돈을 잃잖아요. 자, 그러면 간접 투자는 뭐냐? 여러분, 그 표에 보시다시피 여러 명의 투자자, 아까 배를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막 500, 1000씩 모아서 모으면 돈이요. 막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1조도 모여요. 자, 그거를 누가 자산운용사라는 곳에 펀드 매니저가 이걸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어디다 운영하느냐? 주식, 채권, 파생상품, CD, 실물자산, 뭐 부동산, 배, 선박, 금, 뭐 곡식 다양한 데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오면 자기네 수수료만 딱 떼고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펀드예요. 자, 일단 누가 운영해요? 전문가가 해요. 나보다 낫겠죠? 아니, 나보다 무조건 나요. 그 사람들은요, 정보력도 있고요, 분석력도 있고요, 시간도 많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 이 간접 투자, 펀드가 대표적인 건데, 그걸 하시는 게 좀 낫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펀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조금만 더 할게요. 펀드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투자자예요, 수익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펀드를 사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사요. 또는 보험회사에서도 펀드를 팔아요. 자,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은행, 증권, 보험사는 판매 대행사예요. 그러면 누가 운영하느냐? 그 돈이 위탁회사라는 자산운용사에 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템플턴 자산운용, 삼선 자산운용.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로 다 여의도에 있어요. 그리고요, 지점이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본점만 딱 하나 있어. 그래서 일반인들이 몰라요. 근데 거기가 펀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걔네들이 만들어낸 펀드를 은행, 증권, 보험사에다 맡겨서 걔네들이 대신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은행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증권회사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보는데 자산운용사를 어떻게 알아요? 펀드에 그 펀드 이름에 써 있는 회사가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미래에셋 어쩌고저쩌고 펀드가 은행에서 판매하면 그 은행은 아무 의미 없고 그 펀드의 이름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는 우리가 맡긴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주식, 채권 이런 거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돈은요, 또 제3의 은행에 안전하게 수탁되어 있어요.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펀드야말로 진짜 안전한 거예요. 돈은 은행에 가 있고, 만약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빼서 주식과 채권을 샀다면 그 현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펀드는 안전한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저축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자가 너무 낮다. 대표적인 게 적금, 예금. 그리고 적금, 예금의 차이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투자는 농사를 근거로 한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그랬고 투기는 만몬의 함정이다. 만몬의 유혹이다. 그래서 일확천금 이런 것들이 만몬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건데 이런 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강의에 대한 평가를 지난 시간처럼 해주시는데 또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 앱을 열고 또 여기다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대보면 웹 주소가 또 나오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웹 주소가 나오면 거기 거기 보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면 질문이 쭉 나옵니다. 그 질문을 하나하나씩 하는데 자, 1번 오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자, 2번 강의 시간 적절했습니까? 3번 이름, 4번 전화번호, 5번 직분, 그 다음에 6번은 연령, 7번은 성별, 8번은 직업, 편하게 넣으세요. 9번, 이게 중요하죠? 경제, 가정경제 관심사.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를 해도 두 개를 해도 되고 전체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을 신청해서 받고 싶은지 받고 싶지 않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도 지난번에 못하신 분들은 받고 싶다라고 눌러주세요. 근데 지난번에 상담을 받고 싶다 누른 사람은 또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희 연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려서 여러분들을 뭐 전화로 하든지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해서 잘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금융문명 탈출 2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